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칠라다가 만에.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북극 한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추웠는데 또 이제 한파가 물러가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초에 계획 세우신 거는 잘 되고 있어요? 공부? 원래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마음먹은 게 3일을 못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려고 마음먹은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98페이지 할 차례죠. 98페이지 맞습니까? 98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한 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은 시험에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3문제입니다. 용어 정의 1문제, 중개대상물 1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1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문제,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정된 게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거, 시행규칙 개정된 거 2가지 내드렸는데 이걸 파일에다가 넣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다 보면 다 잊어먹으니까 아마 과목별로 파일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전부 다 과목별로 하는 게 좀 가볍겠죠. 전과목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프린트가 많을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잘 보관하셔가지고 계속 프린트 또 달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학원에서도 이게 딱 인원수만큼 복사해놨는데 또 새로 달라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분실하지 마시고 잘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도 해당 진도 나갈 때 지금 어제 시행규칙은 지금 법률은 11월 24일 날 개정돼서 3월 9일 날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화요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내용들은 그 해당 진도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98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제도인데,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난주에 역사를 보면은 1961년도 신고제였습니다. 소개영업법 하에서. 그러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옛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제가 1999년도에 자격증 땄는데 이때는 자격증 따가지고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서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등록은 무조건 등록을 수리해야 됩니다. 등록해 줘야 됩니다. 허가는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신고도 무조건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와 등록의 차이점은 옛날 신고제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는데 지금 등록제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부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 의원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도 등록증을 걸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99페이지 양가로 1번, 2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양가로 3번 기속적 행정행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유재량행위 반대말인데 등록을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고요. 재량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물론 자격증은 따고 이런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인적 성격, 일신전속적이다. 대물적, 물건을 보고 등록해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것이다. 우리 건축법
공법에서 건축 허가는 사람을 보고 허가내 준 게 아니라 건물을 보고 허가내 준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사망 신고하고 상속인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종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이죠. 운전면허증도 만약에 운전자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없어도 바로 면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준 거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우리도 등록을 해준 것이다. 양가로 5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속성이다. 이 말은 옛날에는 허가제이었을 때에는 허가를 5년마다 갱신했습니다. 1999년 전까지는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 등록은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그냥 계속해도 된다. 갱신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부터 등록 절차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등록 절차라고 하면은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등록 절차가 개업 절차라고요. 왜냐하면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개업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3번 출제됐는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3번 출제됐다고요. 변호사라도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 등록할 수 없다.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 제가 지금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인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받아야 됩니다. 뒤에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우리 지금 내드린 프린터,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가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53번 프린트에 보면 5개 교육제도가 있다. 그래서 교육제도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개업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시던데요. 아파트에다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안 된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안 된다고요? 아파트에서 되는 것도 있어요. 저같이 이제 학원 강사는 아파트에서 합자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중개사무소는 안 됩니다. 자, 사무소 확보하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을 하는 관청을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이라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7일 이내에. 왜 7일 이내냐 하면, 7일이 걸리냐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수감됐다 출소되고 나면 3년 지나야 개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되고요. 등록증을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포괄적으로 본다면 업무 개시 전입니다.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하고 하면 맞는데 등록증 받고 나서 해도 된다, 이건 X라고요.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에, 시행규칙에서는 등록증 교부 전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고요.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자 100페이지 등록 신청자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메뉴의 법 조문에도 있죠. 구조 공인중개사 가로하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이게 3번 나왔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소속공개사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제외 대신에 포함하면 X입니다. 저도 국어 선생이 아니라서 참 이거 국어적으로 자꾸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라 하면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을 소속공개사라고 하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개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고요. 취직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제외한다. 소속공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꼭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꾸 국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 많더라고.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거 지금 이해 안 돼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답 찾습니다. 어쨌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2번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입니다. 그 양가로 1번 소속공개사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01페이지 양가로 2번 조금 전에 제가 변호사도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 안 된다 했죠. 그 말이고요. 양가로 3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 못하도록 6개월 업무정지 당했는데 다른 데 가서 폐업하고 개업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 구비인데요. 102페이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103페이지까지. 자, 104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그 보니까 옆에 27, 28, 30일에 나왔다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역시 3번에 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죠. 회사. 법인 등록 기준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특수법인. 특수법인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역농협, 옛날에 우리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격증 없어도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3번 맨 밑에 맨 위에 있잖아요.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 상법상 회사는 우리 교과서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는 10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지금 있는 걸 적었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니까 상법상 회사 넓혀보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밑에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개 있죠. 굳이 이거 5개 종류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반드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라고 주식회사 말고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그렇게만 시험에 나왔어요. 굳이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 종류 5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 제14조가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4번. 우리 교과서는 106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게 법 14조 업무 6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럼 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어요? 개인은 다른 업무도 해도 되는데 회사, 법인만 이 6가지 업무만 하도록 제한을 하느냐 하면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휴업해야 되잖아요. 이틀 정도. 그런 것처럼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 들어올까 봐. 그래서 6가지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라고, 중개업만이 아니라 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해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고요. 양가로 3번, 우리 암기 프린터도 3번이죠. 3번에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국 법인이 들어오면 대표이사는 자기 나라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을 못 따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대형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제외. 이거 시험에 포함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과목이.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다 효자 과목이라고 해요. 남 속이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해보고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말장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참고 버티면 찬바람 불면 이제 다시 추워져야 됩니다. 더워졌다가 다시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내년이 아니네, 올해 10월달 돼가지고 찬바람이 불면
이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임원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 명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책임을 무한대로 지니까 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원하고 임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서 사원이라는 말을 적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 한 명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사례 중심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이면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이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그럼 7명의 3분의 1은 2.333이잖아요. 사람을 대가리를 2.3으로 0.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요.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3분의 1 찾아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두 개 있잖아요. 56번에 맨 마지막에 있죠. 그냥 몰라도 밑줄만 치나요. 그래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다음에 찾아보면 밑줄은 치져놨는데 왜 기억은 안 나지? 충격받고 또 계속 보라고 형광펜 가지고 다니면서 밑줄 치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앞으로 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원 들어갑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수료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에 한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게 5가지라고요. 지금 107페이지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이건 우리 책에는 양가로 6번이 있는데 양가로 6번은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결격사유는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는 5가지만 적어놨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08페이지. 등록 신청 맨 밑에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제가 아까 적어놨잖아요. 이게 시장 군수구청장, 어느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주소지가 아니고. 근데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부천시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없어졌잖아요. 수원시 만약에 팔달구가 있으면 팔달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비자치구라도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있는 구도 다 해당 관청이 된다고요. 등록관청, 신고관청, 우리 지적법에서 소관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게 109페이지 양가로 2번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등록 신청 구비서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권용 사진 밑줄 치시고요. 옛날에는 반명암판 사진이었는데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사진은 전부 다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사진도 원칙은 여권용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있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 제가 실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같은 데는 전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110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입증하는 서류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궁금하면.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10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위에서 13번째 줄 정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법 614조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이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니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시군구에 등록을 하니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52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종별 변경. 종별 변경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종별이라고 하면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류별, 종류별인데 종류별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는 복덕방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줄여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별을 바꾸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부칙을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2006년 1월 30일 법 7638호 부칙입니다. 그래서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결론은 종별 변경,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110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니까 원칙 신규 등록, 그 다음에 11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예외 등록증 재교부라고 돼 있죠. 그냥 요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맨 밑에 등록 양가로 1번 등록 처분의 기속성, 반드시 등록해 줘야 된다고요. 이 4개 빼고 맨 밑에 있는 거 4개 빼고 맨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등록해 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들거든요.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 신청하면 안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등록 개업하겠다고 하면 안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기준, 아까 이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이게 등록 기준이잖아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는데 이것도 갖추지도 않고 등록 신청하면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한에 따른 위반. 4번 이거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제가 세금 등록 신청하고 갔더니만 저기 그 지방세과에 그 갔다 오라더라고요. 세금 내는데 갔다 오라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공무원 그냥 갔다 오라고 막 수리반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기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하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재산세 안 내면 등록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고 옛날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이러면 등록 안 해줄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상식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11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 7일 있네요. 7일. 여기 7일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39번에 1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 줍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서면으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12페이지 2번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 두 번째 줄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5번에 있네요. 25번에 보면은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터 비포로 된 거 있어요. 비포로 된 거, 큰 거 내드린 거 없으면 쉬는 시간에 안 받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받으시면 되고요. 25번에 있죠. 25번에 보면 아마 처음 하면 이거 프린터 보라고 했다가 책 보라고 했다가 뭐 헷갈려가지고 다 못 보면 하나씩 생략해도 돼요. 자꾸 가면서.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서 완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한 1년 공부하신 분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나이나 연령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개인 교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수준을.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요. 집착을 하면 안 돼. 공부는 집중을 해야지.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또 1, 2월 진도 나가고 3, 4월 또 교과서까지 똑같은 거 또 나간다고요. 3, 4월에 5, 6월 되면 또 요약집 가지고 이 내용을 또 나가고요. 7, 8월 되면 문제풀이 또 2달 만에 나가고요. 9, 10월에 모의고사하고 계속 반복돼요. 대학교에서는 이거 한 학기 동안 강의하거든요. 한 학기에 법령만 하고 또 나머지 실무 한 학기 하고 이런 식으로 1년 내에 해요. 근데 우리는 2달마다 끝내기 때문에 이 책을 자세하게 다 읽으려고 하면 이거 한 700페이지 1년 걸려요. 1년 8번 우리는 수업회가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학문,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밑줄 치놓으시라고. 그냥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13페이지 보정 설정입니다. 이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니까 사실상 등록증 받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보정 설정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보면 업무 개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거기 11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11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로 봐야 되겠네요. 보정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여기 적어놨죠. 보정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한다는 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동그라미 1번 훼손, 동그라미 2번 기재사항 변경,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 부칙 개공이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종별 변경, 이 세 가지는 재교부 신청이죠. 동그라미 4번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4번 재교부 할 때도, 재교부 받을 때에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입니다. 업무 개시는 등록관증까지 받고 나서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등록 신청만 하고 이때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가 된다고요?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리고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은 아니다.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증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 통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외계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 저도 슈퍼맨이 들어왔다 그거 보면 애들 태어나가지고 1년 되니까 다 말하고 긋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못하다가 걸음마 배우는 거, 말하는 거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통받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쫙 온다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116페이지 그 등록증에 보니까 사진, 여권용 사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별이 3개입니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3가지, 종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는 종별은 2가지입니다. 즉 부칙개공은 신규 등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데요. 게시해야 되는 거 하고 보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보존은 안 보이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되는데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해야 되는 게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은 다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있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내용이 달라요. 민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다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민법이 암기 과목이냐 서문에 이해 과목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법고시 옛날 시험이 다 암기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민법도 궁극적으로는 암기 과목이라고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을 풀려면 암기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하면 안 되겠죠.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가벌병정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운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을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근데 지금부터 암기하면 안 되죠, 민법은. 근데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게시해야 되는 거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등수보자 앞대가리 따가서 암기하는 거예요.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시험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인데 사업자 등록증 X로 출제됐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게시해야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단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을까요?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을까요?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저도 제가 실장으로 근무해봤는데 자격증 걸으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사장이. 그래서 몰래 제가 코팅해가지고 갖다 걸어놨더니만 10,000원 주고 코팅해가지고 자격증하고 뭐 나머지 표창장하고 막 이런 거 박사학위증 이런 거 코팅해가지고 걸어놨더니만 사장이 와가지고 저거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10,000원 버렸어요. 그 코팅한다고. 그래서 버리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민원제기해서 소속공인중개사 있는데 게시 안 했다고 나와서 100만 원 과태료 받고 저는 그만뒀어요. 그 누가 신고 안 하면 그거 모르니까 조사하러 나오니까 이건 누가 했는지 말해주세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해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어쨌든 사장이 처벌받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사장이 그 못 걸어놓고를 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걸어놔요 소속공인중개사들이.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현업에 가보면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많이 걸어놨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것까지 걸어놓은 분들 많아요. 그건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어요.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게시해야 된다,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다 X라고요. 요 4개만 게시하면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117페이지까지 했고요. 118페이지 사무소 명칭 관련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